현존 러닝 이코노미가 가장 좋은 러닝 하이입니다. 슈와 슈거지 여러분들, 나른키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나요? 뉴질랜드는 이제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. 대하면 역시 카보나입니다. 카보나가 비싸고 내구성도 약하지만 그래도 대만큼은 이 카보나를 초보도 신어줘도 됩니다. 요즘 정말 많은 카보나가 있습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나이키가 최고였다면 이제는 평준화되었습니다.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신발이 정말 많습니다. 이 중에서도 가장 현재 러닝 이코노미가 좋다고 대학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로 나온 신발이 있습니다. 바로 푸마 Fast R3입니다. 디스클레이머입니다. 이 신발은 푸마로부터 협찬받았습니다. 하지만 리뷰는 100% 제 견해입니다. 첨부 요청 전혀 없었고 금전적인 지원 또한 없었습니다.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이 Fast R 첫 번째 신발이었습니다. 상당히 가볍고 통기성도 좋았던 신발인데 이 신발의 단점은 다름 아닌 미드솔이었습니다. 이 앞쪽은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들어가서 푹신하고 반발력이 좋았습니다. 헤바 소재였기 때문에 깔 게 없었는데 문제는 힐이었습니다. 힐 같은 경우가 EVA 미드솔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단단하고 딱딱했습니다. 우리가 달릴 때 항상 포프 미드풋으로만 달릴 수가 없습니다. 또 지치면 이 힐 스트라이크 하게 되는데 힐 쪽에 느낌이 너무 단단해서 별로였습니다. 이 제품이 Fast R2로 나왔습니다. 이 신발은 그 말이 많던 미드솔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앞에만 나이트로 폼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들어갔습니다. 헤바 소재가 들어간 이 미드솔 쿠션감과 반발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. 디자인도 이뻤을 뿐만 아니라 통기성까지 정말 괜찮았습니다. 이 신발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무게입니다. 신발이 다 괜찮은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, 다른 카보나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편이었습니다. 이 무게만 줄였으면 정말 괜찮은데 이 무게가 크나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. 그랬던 이 제품이 이렇게 완전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왔습니다. 무려 무게가 80g이나 줄어들었습니다. 그럼 이 신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스펙입니다. 이 신발의 어퍼는 모노메쉬입니다. 한 겹으로 되어 있고 통기성이 워낙 좋을 뿐만 아니라 속이 완전 다 비칩니다. 혀도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. 얇고 밴딩 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끈 같은 경우는 총 구멍이 6개이고 레이스 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레이스 락을 안 해도 딱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힐 패딩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힐컵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힐컵의 스트럭처가 너무 없고 패딩이 없으면은 힐 슬립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잘 한 것 같습니다. 어퍼에서는 전혀 깔 게 없이 괜찮았고 이 미솔,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 소재가 다릅니다. 디나일 3처럼 알리파틱 TPU가 들어갔습니다. 헤바보다 더 탄성감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 전장으로 힐에 40, 앞쪽에 32, 8mm 힐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신발의 특징은 투도 동일하지만 이 앞에
카본이 튀어나와 있습니다. 카본이 견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와 있어서 끝에 레이스 끝부분에 좀 더 질주 속도를 낼 때 더 튀어나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4풋으로 달리시는 분은 이 부분에 장점을 느낄 수 있는데 힐 스트라이커신 분은 크게 느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. 이전 모델은 다르게 미솔이 전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1과 2 같은 경우는 앞쪽 미솔, 뒤쪽 미솔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스무스한 트랜지션,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위해서 일반 신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잘 개선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웃솔 같은 경우는 푸마 그립이 들어갔는데 역대급으로 얇습니다. 무게를 줄이고자 이렇게 했는데 힐 쪽, 뒤쪽에는 금방 좀 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웃솔 내구성 하면 푸마가 최고였는데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 정도의 내구성까지는 아닙니다. 그래도 뭐 나이키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웃솔 내구성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신발의 무게가 80g이나 줄어서 제 사이즈 기준 156g 밖에 안 됩니다. 와, 진짜 풀 스택을 가진 신발 중에서 가장 가벼웠던 신발입니다.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. 제가 슈피터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을 검사하고 맞는 신발을 봐주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사이즈는 정 사이즈 가시면 됩니다. 반업하실 필요 없습니다. 요즘 카보나가 좀 작게 나오는 추세가 있어서 알파플라이나 아디오스 프로4나 전부 다 반업을 했습니다. 반업하지 않으면 살짝 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신발은 정 사이즈로 가도 살짝 앞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신발도 255로 제가 동일을 싸주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더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메타스피드나 다른 이런 카보나보다는 반 사이즈 다운을 추천합니다. 발볼 같은 경우는 푸마답게 좁다고 하지만 제가 워낙 칼발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넉넉했습니다. 나이키 정도 신는 분이면 괜찮을 텐데 뉴발란스 와이드 정도 신는 분에게는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발 모양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신발의 통기성 최고입니다. 진짜 최고입니다. 눈으로 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신었을 때도 완전 좋습니다. 통기성은 그냥 탑 티어입니다. 이 신발의 쿠션과 반발력 매우 좋습니다. 이전 모델보다 살짝 더 부드러워졌습니다. 요즘은 부드러운 쿠션이 대세입니다. 아디오스 프로3나 메타스피드처럼 조금 더 탱탱한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같이 쿠션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. 조금 더 푹신해졌고 반발력 또한 ATP인 만큼 매우 뛰어납니다. 제가 6분 페이스로 뛰어도 시계를 보면 평소보다 더 빠른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느린 러너이든 빠른 러너이든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튕겨주는 느낌은 확실히 좋습니다. 문제 없습니다. 문제는 이 신발의 안정감입니다. 보다시피 뒤쪽 힐을 많이 깎았습니다. 무게를 줄이고자 했는데 이만큼 깎았기 때문에 이 힐 스트라이크 하시는 분에게는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. 미드풋, 4풋으로 계속 달릴 수가 있다면 안정감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4풋 미드풋으로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더구나 장거리로 갈수록 지칠 때 우리는 힐 스트라이크를 하게 됩니다. 단거리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거리로 갈수록 이 신발의 안정감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좌우 흔들림 자체는 솔직히 별로 없는 편입니다. 이 주법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신발이기 때문에 초보분들, 특히 힐 스트라이크 하는 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. 카보나 단속반에 와서 이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초보나 힐 스트라이크 하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. 정말 이 4풋, 미드풋, 스피드하게 달릴 수 있는 신발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신발의 용도 무조건 스피드 전용입니다. 아무리 느리게 달려도 5분 초반대는 달려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거보다 더 느릴 때는 힐 스트라이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더 느린 페이스에서
포프, 미드풋으로 달릴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5분대 안으로 달릴 수 있다면 추천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느리게 달린다, 6분대로 달린다 했을 때는 이 힐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 신발은 조깅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. 오직 인터벌, 빠른 페이스용에 최고 적합한 신발입니다. 와, 진짜 가볍습니다. 아디다스 프로 4, 알파 플라이 3뿐만 아니라 베이퍼 플라이 4보다도 더 가볍습니다. 진짜 이 신발의 무게는 미쳤습니다. 카보나이트 특징은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는데 좋은 미드솔, 카본 플레이트, 락커 지오메트리, 그리고 무게가 있습니다. 이 신발의 무게는 역대급이다 보니 러닝 이코노미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카보나보다도 더 러닝 이코노미가 좋은 게 증명되고 결과가 있습니다. 비교 가이드입니다. 아무래도 이 신발이랑 비교가 가능한 신발이 이 DB8 Nitro Elite 3입니다. 두 제품 다 푸마가 자랑하는 카본 레이싱화입니다. 이 신발은 좀 더 스트라이드형으로 나왔다고 했으면 이 신발은 좀 더 케이던스 러너로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두 신발을 비교했을 때 통기성 둘 다 좋지만 패스 RS가 더 좋았습니다. 탄성감은 삐까삐까였습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렸을 때 이 신발이 더 낮게 느껴집니다. 왜냐고요? 바로 무게가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. 디날 3 정말 좋은 신발인데 순수하게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이 신발이 더 빠른 신발이 맞습니다. 하지만 단거리나 정말 빠른 러너가 아니라면 저는 이 디나이 3를 더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이 신발의 안정감이 확실히 더 낫습니다. 안정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웬만한 러너들이 대용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신을 수 있을 정도인 신발입니다. 반면에 이 신발은 퍼포먼스 면에서는 좋았지만 힐을 너무 깎아서 안정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보에게는 아무래도 추천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두 신발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초보분에게는 무조건 이 디나이 3를 추천하고 정말 빠른 고수에게는 대용으로는 파스트 R3를 추천합니다. 총평입니다. 이 신발 정말 무게도 가벼워지고 탄성감도 좋아지고 다른 모든 카본화를 그냥 제껴버리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결과가 보여줄 정도로 이 신발은 최고의 카본 레이싱화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이 힐을 뒤에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이 초보분이 신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신발이고 진짜 느려도 5분 초반으로는 뛰어야 하는 신발입니다. 그래서 좀 더 다용도로 신고 싶다면 디나이 3를 추천하고 정말 나는 5km, 10km 최고의 PB를 노려본다? 그러면 이 신발을 추천합니다. 저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신발이 살짝 아쉬웠습니다. 무게가 저는 뭐 한 10g 정도 늘어도 상관없습니다. 다음번에는 요 힐 쪽 미솔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신발을 꼭 선수만 신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대회 때 대다수 러너들이 신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선수용으로 나온 신발이지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힐에 조금 더 안정감을 잡아준다면 진짜 흠잡을 수 없는 초보도 신을 수 있는 최고의 카보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진짜 좋은데 조금만 좀 더 초보가 신을 수 있게